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수업에서 하지 않았던 중세문법, 우리 국어의 중세문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세문법이 역대 기출문제 보니까 2번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주 쉽게 거의 뭐 구색 맞추기 식으로 너무 쉽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난이도에 맞춰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깊게 들어가서 살짝만 깊게 해서 지역 인재 문제 수준에 맞는 간단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은 영상 3개 정도로 끝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이 훈민정음, 우리 한글이 어떻게 창제됐고 어떤 식으로 운용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안 쓰이지만 그때 당시에 쓰였던 글자들이 뭐가 있었는지 이 정도에 대해서만 확인해보는 그런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훈민정음. 훈민정음은 언제 창제됐습니까? 이건 상식이 그냥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1400,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리는 없어요. 요년 1443년에 창제가 됐고요. 그리고 1446년에 반포가 됐습니다. 국민들한테 쓰라고, 백성들한테 쓰라고 반포를 했습니다. 그럼 창제한 사람이 누구냐? 창제한 사람, 인물. 당연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이 한글은, 훈민정음은 세종대왕 혼자 창제했다고 보는 게 현재 학계의 정설입니다. 혼자 창제했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뭐 옛날에는 뭐 지편전 학자들이 만들었다. 뭐 어떤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에서는 어떤 스님이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다양하게 상상력을 가미해서 해석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학계의 정설은 세종대왕 혼자 만들었다는 게 정설이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창제의 목적. 이 목적 왜 만들었습니까? 이 목적은 우리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도 나와 있는데, 짧게 얘기를 하자면 자주정신, 우리 중국과 다른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자주정신으로 만들었다. 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애민정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실용정신, 쉽게 쓰고 쉽게 읽기 위해서 한자를 쓰다 보면 많이 외워야 되고 공부가 많이 필요하니까 좀 더 쉽고 좀 배우기 용이한 문자를 따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목적까지 이렇게 고려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실용정신 같은 게 기출이 됐어요. 기출. 지역인재요. 지역인재. 뭐 이렇게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을 딱 제시하고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나는 훈민정음 창제 목적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뭐 실용정신 쉽게 쓰고 익히게 하도록 뭐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 밑줄 쳐놓고 문제를 냈었는데 너무 쉽게 냈었죠. 아주 구색 맞추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고전문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냥 이제 상식적인 문제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간단하게 훈민정음의 창제일과 창제인물, 그리고 목적, 창제 목적이었습니다. 창제 목적에서 실용정신이 지역인재 9급에서 기출이 된 적이 있다. 아주 간단한 문제로 기출이 된 적이 있다. 요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 원리 이제 보도록 할까요? 훈민정음 제자 원리. 글자를 만든 원리.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한글을 만들었을까? 세종대왕이. 먼저 우리가 제자 원리를 보기 전에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밥으로 예를 해볼게요. 밥을 보면은 이 맨 앞에 맨 처음에 소리를 내는 비읍, 요게 이제 초성일 테고, 두 번째 모음, 이 모음이 중성일 테고, 받침 비읍이 종성이겠죠. 초, 중, 종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또 제작 원리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 초성은 어떻게 만들었고 중성은 어떻게 만들었고 종성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제작 원리 만든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초성의 제작 원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초성의 제작 원리 어떻게 만들었을까? 두 가지를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먼저 첫 번째로 상형의 원리가 있고요. 상형.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획의 원리가 있습니다. 가획 원리 해가지고 이 상형은 말 그대로 모양을 본떴다 이런 뜻입니다. 모양을 본뜸.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가획은 획을 더했다는 겁니다. 획을 더함. 줄을 하나씩 더했다는 거죠. 이 획을 더한 거는 어떤 의미냐면 소리가 세지는 것을 획을 더함으로써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한글이 굉장히 과학적이다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이 모양을 본뜬 거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겁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어요. 그래서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소리가 세짐을 어떤 직관적으로 획을 더하는 걸로 소리가 세졌다는 걸 표현했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초성의 이제 제작 원리를 우리가 두 가지 파악을 했고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여기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걸 뭐 명칭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상형과 가액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기본자가 있어요. 기본자.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만들었어. 우리가 발음 기관 이렇게 우리가 의문론 공부할 때 항상 보는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입 모양이에요. 이게 앞니고 이제 혀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옆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아음 같은 경우는 이제 어금니아를 써가지고 한자로 이 어금니 부근에서 소리가 난다 이런 의미인데 혀 뿌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혀 뿌리가 살짝 이 끝부분이 살짝 올라가가지고 공기의 흐름을 방해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좋은 방식으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좋은 위치가 이제 혀 끝부분, 뿌리 부분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과거에 조선시대 학자들이 아음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혀 뿌리 부분이 살짝 올라온다 해서 이렇게 모양으로 표현해서 기역을 만들었어요. 기역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서 이 아음에는 기역이 생긴 거죠. 이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어? 상형의 원리를 알 수 있죠. 상형.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구나. 그렇죠. 그럼 설음 같은 경우는 혀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이 앞니 뒷부분에 살짝 닿아요. 그래서 이 공기의 흐름을 방해해서 소리가 납니다. 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해서 니은을 만들었어요. 니은. 이것도 상형의 원리죠. 좋은 기관의 어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순음 같은 경우는 입술이 한번 모아졌다가 떼져요. 순음을 발음할 때는 입술이 한번 닿아가지고 공기를 막았다가 입술이 이렇게 닿아가지고 공기를 한번 막았다가 떼어집니다. 그래서 입술을 조금 본떠가지고 만들었어요. 순음은 그래서 미음. 치음은 지금은 없는 소리죠. 치음은 과거에는 있었죠. 이 앞니의 모양을 본떠서 치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옷입니다. 시옷. 후음 같은 경우는 우리 목구멍 소리라고 해서 목구멍에 긴장을 줘서
소리를 내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히읗 같은 소리죠. 히읗. 그래서 이 후음은 이응이 있습니다. 이응. 목구멍에 동그란 모습을 본떠서 이응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본자를 상형의 원리를 통해서 만들고, 두 번째로 가획의 원리를 활용해서 획을 더했습니다. 가획. 어떻게 더했냐? 우리가 뭐 한글 배워서 잘 알고 있죠. 기역에다가 획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키읔이 되죠. 소리가 세졌다는 거지. 표현하려고. 자, 니은에다가 가획해서 디귿이 되고, 한 번 더 가획하죠? 티읕이 될 수 있죠. 총 세 가지가 있죠. 점점 세지죠. 소리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점점 세져요. 가획할수록. 그래서 이렇게 파살표 해볼까요? 미음에다가 가획을 해서 뭐가 됩니까? 비읍이 되고, 비읍에 또 가획을 해서 피읍이 됩니다. 시옷 같은 경우는 지읒이 되고요. 치읒이 되죠. 또 가획해서. 이응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이 여린 히읗이 되고, 하나 더 가획해서 히읗이 됩니다. 그래서 가획자가 이렇게 완성이 돼요. 획을 더해서 소리가 세졌다는 걸 표현하는 원리가 사용된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체자라는 게 또 있어요. 이체자는 뭐냐면 가획의 원리를 그러니까 가획을 하긴 했으니까 획을 더했어. 줄을 더하긴 더했는데 소리가 세지지 않았어. 이체자는. 그 가획을 했는데도 소리가 세지지 않아서 따로 분류를 했다는 거죠. 이체자라고. 뭐가 있냐면 리을 같은 경우가 있고요. 설음의 리을. 네. 그리고 치음에 이 반치음이라는 게 있어요. 세모. 그리고 아음에 이거는 이제 후음에다가 가획을 했어요. 소리 부구는 아음에서 소리가 나는데 후음과 유사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모양 자체를 이응에다가 잡고 이응에다가 가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옌니응, 꼭지가 달려있는 사과 같은 모양의 옌니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상형의 원리와 가획의 원리를 활용해서 이렇게 기본자와 가획자를 만들었고, 이체자라는 소리가 세지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이체자를 분류한 이체자라는 거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중성의 제자 원리를 볼까요? 두 번째 중성은 초성과 다르게 어떤 조선시대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철학. 갑자기 웬 철학이 나오냐 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훈민정음 만들 때 초성은 어떤 과학적인 발음 기관의 모습, 획을 더함으로써 소리가 세지는 걸 나타내서 좀 알아보기 쉽게 표현했는데, 중성은 특이하게 어떤 조선시대 왕조의 철학, 나라의 철학을 담았어요. 특이하죠. 뭐냐면 천지인이라고 해가지고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모습을 바탕으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조합을 했어요. 조합. 합성이라는 원리를 또 사용했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천인지로 할게요. 천인지로 순서 바꿔가지고. 이 천은 하늘 천자잖아. 하늘. 그리고 이는 사람이죠. 지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본따서 이렇게 둥그런 모습, 하늘이 둥글다고 생각을 해서 동그란 점을 이렇게 찍었어요. 동그란 점. 자, 그럼 지는, 땅은 평평한 모습, 이렇게 줄 하나를 그었고요.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 이렇게 짝대기 2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든 거예요. 세종대왕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지. 세 개를 만들고 조합을 했어요.
인에다가 이렇게 천을 더하고 또 천에다가 2를 더하고, 그죠? 그리고 천에다가 땅을 더하고 또 땅에다가 천을 더하고 두 번씩 더하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합성의 원리도 활용을 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게 아고, 어고, 오고, 우고, 야, 여, 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것들을 또 조합해가지고 다양한 모음들을 만들었죠. 중성들을. 그래서 이렇게 중성은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서 짧게 쓸게요. 세 번째는 종성이 종성. 종성은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냥 간단합니다. 종성의 글자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의 글자를 다시 사용한다. 종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따로 만들지 않음. 그리고 뭘 사용한다? 초성의 글자를 종성에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종성의 이거 받침 소리죠. 쉽게 말하면 받침. 받침 소리는 우리나라에서 받침 소리는 한글로 표기를 할 때 다른 글자를 따로 새롭게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게 답니다. 제작 원리 세 가지. 네. 자, 그러면 하고 다음 이어쓰기 문자의 운용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문자의 운용. 이제 운용법.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할까 쓸까 실제로 표기를 운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이어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어쓰기. 이어쓰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또는 뭐 밥이 또는 뭐 또 뭐가 있죠? 뭐 페니 이런 식으로 뭐 쓰잖아요. 조사를 붙였을 때 모음으로 시작한 조사를 붙였을 때 이런 거는 이제 끊어적기죠. 끊어적기. 이 중세국어 때는 초기 때는 끊어적기를 잘 안 했어요. 이어적기를 거의 다 했어요. 예를 들면 지배를 쓸 때는 지배 그냥 이렇게 쓴다는 거지. 형태소가 집 플러스 n데도 불구하고 현태소를 밝혀 적지 않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이어서 쭉 이어서 적는 거지. 밥이 이런 식으로 페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쓰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이게 이어쓰기입니다. 중세 때는 이어쓰기를 했다. 지금은 우리가 한글 맞춤법이 제정이 됐고 맞춤법에 따라서 끊어 적어야 될 것들은 끊어 적고 형태소를 밝혀 적는 거죠. 또 이어 적는 것들은 또 이어 적죠. 그렇게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중세 조선 초기 때 중기 때는 뭐 이어쓰기를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병서라는 게 있어요. 병서. 나란히 쓰기라고 해가지고 병서.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병서는 첫 번째로 각자 병서라는 게 있어요. 각자 병서. 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로 합용병서가 있습니다. 합용병서.
합병병서가 있는데 먼저 이 각자병서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된소리죠. 된소리. 쉽게 말하면 된소리. 여러분, 네, 잠시 쌤이 착각을 했어요. 이어적기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이건 이어적기를 어디였어? 네. 잠시 착각을 했는데 수정을 좀 할게요. 이건 이어적기입니다. 이게 이어적기. 이어적기고 이어쓰기는 다른 얘기 다 했을게요. 미안합니다. 이어적기는 연서라고 해가지고 연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없죠. 이렇게 미음이나 비읍이나 피읍 같은 순음에다가 밑에 이응을 붙여요. 이응을 붙여가지고 순경음을 만들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하나의 어떤 적는 방법이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야. 미음 이응에다 아를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어적기고요. 세 번째로 이제 병서가 있는데 나란히 쓰기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어적기죠. 이어쓰기죠. 병서가 있어요. 병서. 이 병서는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뭐 된소리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쌍기역, 쌍비읍 이런 것처럼 나란히 쓴다는 거야. 자음 두 개를.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 각자병서라는 게 있어요. 각자병서는 지금으로 봤을 때 된소리지. 쌍기역, 쌍비읍, 쌍디귿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쌍지읒, 쌍시옷. 또 지금은 없는 뭐 여린 히읗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경우, 이응이 두 개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어. 두 번째로는 합용병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하죠. 합용병서. 이 합용병서는 같은 자음을 두 개 나란히 쓰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시옷 기역, 뭐 또는 시옷 디귿, 또는 뭐 비읍 디귿, 비읍 시옷 뭐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세 개까지도 썼어요. 예를 들면 비읍 시옷 기역 뭐 이런 식으로 비읍 시옷 요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다른 어떤 자음을 나란히 썼다는 거죠.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합용병서도 있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알아둬야 될 게 이제 성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높낮이, 성조는 높낮이를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어떤 음운으로서의 기능을 성조가 하진 않죠. 우리 국어에서. 그러니까 높은 음으로 말한다고 해서 뜻이 달라진다든지 뭐 낮은 음으로 말한다고 해서 뜻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식의 성조에 따른 어떤 뜻의 구분은 없어졌죠. 근데 이제 경상도 지방에는 아직도 남아있죠. 사투리로. 지금 옛날 조선시대에 그 사투리가 남아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다 없어졌죠. 성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 어떤 중세국어 시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일단 평성이 있고 평성. 두 번째로는 거성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상성이라는 게 상성. 요걸 이제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했냐? 표기할 때 방점으로 표기했어요. 방점. 방점은 점을 말합니다. 점. 쉽게 말하면 뭐 가라고 했을 때 가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거를 또 높낮이를 표기하고 싶어. 높낮이를. 그럼 옆에다가 이제 점을 찍었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를 찍든지 두 개를 찍든지 이런 식으로요. 설명을 해볼게요. 평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은 소리예요. 그래서 방점 안 찍어요. 거성 같은 경우는 높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방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상성 같은 경우는 낮았다가 높은 소리로 바뀌어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지, 소리가. 방점 두 개 찍어요, 이렇게. 알겠죠? 예를 들어서 가라고 했을 때 방점 없이 그냥 가 이렇게 하면은 평성이고, 옆에 높은 소리를 표현하고 싶어, 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옆에 점 하나 찍어요, 표기할 때. 만약에 낮았다가 높은 소리로 바뀌는 소리, 상성을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두 개 찍어가지고 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옛날에. 지금은 다 없어졌지. 근데 과거에는 이게 있었다는 거죠. 네, 세 가지 표현이 있었다는 거죠. 자,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 있었던 문자, 지금은 소실됐지만 과거에 있었음. 문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린 히읗이라고 있었어요. 여린 히읗. 여린 히읗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순경음, 아까 이어적기라고 했죠. 이어적기. 이어쓰기죠. 이어쓰기, 미안합니다. 이어쓰기라고 해서 순경음이라고 해서 순경음, 연철이라는 게 있었죠. 연철. 이게 이제 순경음, 비읍. 아까 말했듯이 이어쓰기 라고 하고, 이걸 이제 연서라고 하죠. 뭐 순경은 비읍만 뿐만 아니라 순경은 미음도 있었고 순경은 피읍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조선 초기에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져 버려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그리고 반치음 같은 게 있었죠. 반치음. 그리고 옛니응이라는 게 있었죠. 옛니응. 근데 이제 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또 모음에 아래아도 있었죠. 아래아. 하늘을 표현한 문제였죠. 아래아. 근데 이런 게 있었어. 뭐 지역 인재 문제는 아니지만 구급 공무원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뭐 조선 시대 때 의문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의문. 여기서 의문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이게 의문은 아니죠. 왜냐면 의문이라는 것은 뜻을 구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인데, 이 순경은 비읍 같은 경우는 비읍하고 이응이 합쳐져 있는 형태잖아. 이렇게 위아래로 쓴 거일 뿐이야. 이응 하나 비읍 하나 따로따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게 아니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 옛날에. 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근데 우리 지역 인재에선 나올 일이 없습니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끝내기 아쉬우니까 우리 표기법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표기법. 이 표기법, 아까 잠깐 얘기했던 종성, 부용, 초성.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해서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그대로 종성에 사용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팔종석이 중요합니다. 팔종성 가족용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용. 이게 뭐냐면, 뭐 이 명칭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표기법에 대해서 알면 돼요. 이 종성은 8개로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이 8개가 뭐냐면 기역, 옌니응, 니은, 디귿, 미음, 비읍, 시옷. 이렇게. 뭐 순서대로 쓸 걸 그랬네요. 굳이 옌니응을 여기 쓸 필요 없겠죠? 미안합니다. 다시. 네, 이렇게 8개만 종성에 쓰자. 나머지 문자들은 종성에 쓰지 말고 이 8개만 쓰자고 정한 거죠. 지금은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8개만 써야 됩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꽃, 치읓도 쓰고, 그지? 밭, 티읕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지금 쌍기역도 쓰고, 박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조선시대 초기 때는 8개의 글자만 받침에 쓰자. 이 받침에 8개만 쓰자. 이렇게 정해놨어.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쓰지 않았어요. 8개만 썼어요. 표기할 때요. 재밌는 표기법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어적기라는 게 있었다. 이어적기라고 해가지고 뭐 바비라고 했을 때 형태소를 구분해서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이어서 쓰는 이어적기 표기법이 거의 다 이루어졌었다. 요거와 반대되는 말이 뭐라고요? 끊어적기. 끊어적기는 형태소를 밝혀 적는 거죠. 밥이라고 적으면 끊어적기고, 밥이라고 이어서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이어적기입니다. 이 중간에 거듭적기라는 게 잠깐 있었어요. 거듭적기. 중세 이제 근대 국어 때 잠깐 나오는 건데, 이게 과도기적인 표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사람이 이렇게 쓰면은 끊어적기잖아. 근데 이어적기 쓰면 사람이 이렇게 이어적기는 거죠. 둘 다 합쳐진 거지. 거듭적기는 뭐냐면 미읍을 2번 써버려요. 이렇게. 이게 거듭적기. 이게 이제 이어적기고, 요게 끊어적기면 2개 다 써버리는 게 거듭적기. 그래서 이 거듭적기는 근대 국어 때 잠깐 나타납니다. 과도기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끊어적기를 많이 사용하죠. 맞춤법 때문에. 과거에는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표기법까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복습을 좀 간단하게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의문에 대해서 좀, 의문하고 의문 변동 현상 알아야 될 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